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잭슨 회의 미팅을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는 더욱더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의 변수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을 오늘 한 번에 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라는 총정리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쇼미더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분석들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장 분석을 도와주실 전문가님은 백승화 대표님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링크 저희가 링크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시장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키워드를 보는 주식시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미국에서의 국채금리 상승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특히나 중국 쪽에 있는 상하이 종합지수와 연동되는 우리 시장의 커플링된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변수들이 한두 곳이 아닌데요. 따라서 코스피는 2600선을 아슬아슬하게 겨우 사수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오늘 1%대 약세 마감, 거의 880선을 겨우 사수하는 움직임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내에서의 업종을 보면 2차 전지, 게임 섹터가 가장 크게 좀 빠지게 되면서 코스닥의 지수의 하방 압력을 조금 더 크게 불어넣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들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는 코스피 지수, 이런 수급적인 측면들도 잘 점검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키워드로 보시면 아무래도 두 번째에 있는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테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테마주들의 널뛰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신물들의 열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뚜렷한 주도주가 없이 계속되는 테마주의 열풍 속에서 먼저 첫 번째로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거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테마가 되겠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이 관련주들 안에서도 정부가 내일부터 일본 정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겠다라고 나서면서 일본 어민들도 반발하고 나섰고요. 중국 쪽 역시나 추가 조치에 대한 경고를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관련돼서 주식시장에서는 닭고기 관련 테마들이 주르륵 올라가는 움직임들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게 되면 수산물에 대한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이 주식시장에도 내비친 건데요. 마니커 FNZ 같은 경우는 16%대까지 껑충 뛰어 올랐고요. 사주 시푸드, 메일 유업, 오르비트, CJ 시푸드까지 관련한 이 닭고기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가장 크게 튀어 올랐습니다. 반면에서 애국 관련주들도 좋았지만 소금 그런 관련주뿐만 아니라 수산물주들은 좀 주춤했다라는 거, 시장에서도 관련한 테마에서 양면성이 있게끔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주도주 없는 뚜렷한 테마주 장세인데요. 초전도체가 가더니 맥신이 가더니 이번에는 양자컴퓨터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살펴보면 양자 기술과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상한가를 직행했는데요. 연구진이 상온에서 대규모 양자 얽힌 현상을 구현할 수 있다. 양자 소재 후보 물질을 확인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모두 상한가를 직행한 겁니다. 우리로, 텔레필르, 코위버, 너날건너시 올라갔는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현상들은 초전도체에서도 맥신 관련한 테마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같이 상한가를 갔던 움직임들 역시나 양자 기술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검증이 돼야지 이런 테마주들의 또 급락에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는 만큼 이 점은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시장이 이렇게 테마주에 열광하는 상황 속에서 시간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한 테마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요. 살펴보게 되면 KT, CS, KT, 이즈 모두 다 10%대 내외로 지금 상승했던 움직임들 보여줬고요. 살펴보시면 역시나 CQ센 역시도 지금 오름세가 강렬하게 연출됐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공시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황반 변성 치료제 바이오 시밀러 캐나다 독점 판매권과 공급 체결 공시가 나타나게 되면서 시간외로 개별적 모멘텀으로 뛰어올랐고요. 자비스 같은 경우에는 46파의 원통형 배터리 검사 장비 국제과제에 선정이 됐다. 호재 소식이 나온 거죠. 따라서 역시나 6%대 강세로 거래 마치는 움직임도 확인됐습니다. 자, 우리 시장 계속해서 테마주의 열풍 속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현명한가, 여기에 대한 대결과 대응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분석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쇼미더머니 스탁.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은요, 백승화 대표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좀 바라보셨을 때, 요즘 시장 바라보셨을 때 하실 말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장은 한마디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시장이 정말 하루에도 테마가 2번, 3번씩 바뀌면서 그쵸, 네. 일주일에 이제 테마가 뭐 2-3개씩 바뀌는 것도 그렇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초전도체를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수요일날 이제 일주일 만에. 마감하고 목요일날 넘어오니까 새벽에 초전도체 아니다. 아니다. 뭐 불순물이었다라는 네. 얘기 나오고 나서 바로 급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떠오르면 맥신이라는 테마가 또 다시 생겼습니다. 그렇죠. 맥신 관련주가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뭐 이제 그 목요일, 금요일 오르고 월요일 이렇게 좀 반짝반짝 하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보면 맥신 관련주도 다시 죽었다가 뭐 이제 반등이 나오곤 있지만 죽는 모습이고 이번에 양자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테마가 신물질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휘몰아치는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장 초반에도 이제 수상 관련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방류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들도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다가 다시 윗골이 달리고 빠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휘몰아치는 테마 장세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시장의 수익을 정말 길게 주지 않는다. 하루에도 상한가에 갔던 종목들도 상한가 풀리는 경우도 많고 20% 이상 상승했던 종목들도 제가 하락 전환하기도 하는 등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특히나 초보 투자자분들 매매하실 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 나면은 일단 무조건 챙기시면서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상한가 갔다가 하더라도 다음날 갭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장에서는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양자기술 관련주 오늘은 이제 또 떠오르는 모습이 있었는데 잠시 후에 이제 기사랑 같이 살펴보면서 또 언급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휘몰아치는 테마 장세 속에서 좀 정신 많이 없으시죠? 이럴 때 우리가 좀 어떻게 똑똑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좀 대응책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가는 링크 제공해 드릴 거고요. 바로 저는 들어가서 시장 궁금증과 종목 고민들도 속 시원하게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신다면 핸드폰으로 QR코드 지금 스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216번, 2216번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종목 상담도 저희 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꼭 봐야 됐던 이슈 이제 체크해보는 시간 들어가 볼 텐데 전문가님이 오늘 가져오신 기사가 궁금해요. 어떤 기사 들고 오셨을까요? 지금 양자 컴퓨터 테마가 오늘 상한가에 많이 가면서 또 주목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얘기를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양자 컴퓨터 상온 작동 가능성 소식에 관련 테마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네. 모습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테마주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김재욱 이제 박사연구팀에서 터빔 인던 화산물 이 부분이 상온에서도 양자 컴퓨터 산화 수자에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발견되었다. 신물질에 대한 거예요. 큰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논문 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초전도체도 그렇고 뭐 맥신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직접 만들 거 아니고 이 조목들로 인해서 주식이 움직이는 것 그것만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된 거는 어제 그리고 오늘 이제 막 생기고
나는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매매할 때 역시 수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매매에 대한 비중 조절 굉장히 잘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결국에 저는 이제 끝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사실 안 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초저도체도 그렇고 뭐 맥신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결국 많이 올라섰다가 떨어지는 거 보면은 정말 투자자분들 손실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딱 작은 비중으로 이제 단타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손실 날 때도 뭐 10%든 15%든 내가 정한 손절 라인을 지키면서 매매를 하시고요. 익절에 대한 부분도 내가 정한 수익 이상이 났다면 꼭대기에 다 팔려고 하지 마시고 꼭대기가 지나가고 나서 좀 빠지는 거 보이면 그냥 빠르게 빠져나오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자세한 전략들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자 컴퓨터 테마 이 관련주들, 유망주들도 같이 살펴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언급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키워드는 아무래도 양자 컴퓨터 관련한 테마가 될 것 같고요. 주도주랑 또 유망 섹터 보면 역시나 양자 컴퓨터와 또 유망주는 우리넷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사실 주도주일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엄청 핫했잖아요. 근데 유망주로 우리넷 가져오셨어요. 다 웬만하면 상한가 갔거든요. 네. 근데 일단 양자 컴퓨터 같은 맥락으로 뭐 맥신과 초전도체처럼 그 끝을 갈 거다라고 했지만도 주도주로 보신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최근에 계속 이 신물질에 관한 이슈들이 나오는 것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갈 자금이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2차 전지가 워낙 핫했었죠. 에코프로가 150만 원까지 찍고 나서 100만 원에서 115만 원대 이렇게 막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그 매수세는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 또 누군가 받아주는 매수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체할 만한 그런 테마가 원래 반도체가 이제 7월, 8월 달에 조금 핫했었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반도체도 지금 넘어졌습니다. 삼성전자도 7만 원대 아래로 빠져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이 갈 곳이 없으니까 계속 테마를 만들어서 개인 투자자들 꼬시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이제 단기적인 매수세가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뉴스를 터뜨리기도 되게 좋아요. 세력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났으면 신물질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그거에 대한 증명은 어차피 일주일, 2주일 뒤에 나오는 거고 이게 논란이 제기가 되면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 이제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 매수세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양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보안 관련주로도 많이 엮여 있는데요. 한번 우리넷에 대한 종목 살펴보면요. 네. SK텔레콤과 함께 개발한 양자 암호 기반 전송 암호화 모듈에 대해서 국가정보원 암호 모듈 검증 인증을 획득을 했다. 이미 이전부터 꽤 오랫동안 이 양자 암호 기술에 대한 부분을 영위하고 있었던 그런 업체이고요. SK텔레콤이라고 하면 이제 국내 통신사 중에서는 1위죠. 그쵸. 뭐 독보적으로 1위인 점유율 1위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 함께 개발했다라는 건 이제 협력 업체라는 뜻이고 그런 부분에서도 투자 포인트로 볼 때 기술력은 좀 있다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이슈가 되기 시작한 양자 컴퓨터 테마에 대해서 수혜를 받으면서 오늘 단기 매수세가 많이 형성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전일 대비 이제 폭발적인 거래량이 형성이 되면서 바닥기관에서 기술적인 분석의 맥점 자리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한가 간 종목들은 사실 상한가에서 매수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상한가 가지 않은 종목들 중에 그나마 더 오를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찾아본 게 우리넷이었고 우리넷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이제 2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더 움직일 수 있는 영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전일 대비 1000%, 그러니까 100배도 넘는 거래량이 오늘 형성이 된 거거든요. 이제 막 시작하는 영역이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또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같이 또 이제 종목에 대한 수익 부분 많이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넷이라는 종목을 또 유망주로 보셨는데 양자 컴퓨터 내일이라도 조금 더 봐야 되나 생각 드시는 분들은 한번 우리넷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샵 377 2번으로 백승화 대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노란톡방 QR코드 지금 저희가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바로 들어오시면 공략주 힌트 드립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선물도 드리고요. 종목 상담도 이 안에서 진행되니까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2216번 누르고 들어오신 뒤에 종목 고민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오프라인 또 여러분들 만나면 너무 좋겠지만 온라인 무료 방송으로 일단 좀 1차적으로 만나면 좋겠죠. 오늘 방송이 끝나고 전문가님 온라인 무료 방송 좀 진행됩니까? 네, 오늘도 이제 9시에 이어서 무료 방송, 공개 방송 진행을 할 텐데요. 지금 테마 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도망가요. 이게 하루에도 그냥 오전에 9시
10시 잠깐 반짝 올랐다가 바로 떨어지고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익 줄 때 바로바로 챙기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대세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바뀌어요. 이러다 보니까 저도 정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순환하는 테마 장세 속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좀 명심해야 되는 그 투자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비율 조절이나 이제 비중에 대한 조절 그런 부분과 매수했을 때 이 종목에 대한 손절가를 잡는 방법이라던가 익절할 때 어느 정도에서 익절하는 게 좋은가 그리고 단기 전략들은 어떻게 실행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이제 1시간 정도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이후에 있는 이제 9시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다들 좀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래도 점차적으로 모아가고 싶은데 워낙 테마 장세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은 걸까라는 또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신 분들은요. 포털 검색창에 여러분들 슈팅스택 검색하셔서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공략주 힌트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어떤 종목인지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맞춰주세요. 첫 번째 힌트 어떤 힌트로 준비해 오셨을까요? 이 종목명에 대한 힌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좋죠. 종목명이 이제 6글자짜리인데 이제 꿈을 지키는 회사다라는 이제 종목 사명을 읽어보면 이제 꿈을 지키는 회사다라는 뜻이에요. 시큐리티라는 단어가 이제 뒤에 들어가고 꿈을 지키는 시큐리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이제 딱 듣고 떠오르시는 분들 아마 바로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매매를 해봤었던 종목이고 보안 관련주로서 굉장히 또 사업을 많이 영위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양자암호 그 양자 컴퓨터 이쪽이 보안으로도 엮이면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오늘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꿈을 지키는 시큐리티 이 회사 한번 살펴보시면서 정답 아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한번 이따가 있는 2번, 3번 힌트도 같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쉽게 힌트를 주신다고요 하실 겁니다. 꿈을 지키는 시큐리티. 이걸 좀 압축해서 6글자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 아신다면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답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고요. 2216번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뒤면 저희 종목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도 노란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백승화 대표님과 함께 종목 고민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 장세여서 테마주 따라갔다가 너무 크게 물렸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죠. QR코드 지금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2216번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종목 상담 봐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잡채님께서 종목 상담 몰려도 되나요? 문의를 주셔서 바로 봐드릴게요. 실리콘주입니다. 8,450원의 비중은 30%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살짝 쿵 지금 이 종목이 손실폭에 있는 종목인데요. 어떻게 전문가님, 이 종목은 그래 좀 홀딩하고 가져가도 지금은 좀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네.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에 대한 내용 먼저 같이 살펴보면요. 이 K뷰티 브랜드 제품을 자사 플랫폼 이제 스타일 코리안 이제 통해서 영위를 하고 있다. 이커머스 국가 제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바닥 구간부터 했을 때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 바닥 구간부터 했을 때는 1,600원대부터 9,000원까지 오른 거기 때문에 거의 한 8배, 9배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시가총액도 이제 1,900원대로 1,600원대로 치면 지금 5,000억인데 아마 한 600억
500억에서 600억 정도 됐겠죠. 그 기업에 대한 가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떠오르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러한 종목들을 이 구간에서 매매하는 거는 이제 비중을 많이 실는 거는 웬만하면 권유를 드리지는 않고요. 일단 뭐 추세 자체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추세라는 건 이제 상승하는 힘을 말하는데 이러한 추세,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 7,4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4월달, 5월달 이후에 이 올라가는 흐름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게 나올 거다. 계속해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위가 예상이 된다. 증권사에서도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바닥 구간에서 생긴 거래량 대비 고점에서 아직 빠져나간 거래량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더 올라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웬만하면 매수하신 가격대도 뭐 그렇게 엄청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신 게 아니니까 지켜보시고요. 9,000원 이상 올라갈 때는 조금씩 익절하시고요. 만약에 7,400원 아래로 밀린다 하면은 그때는 또 노란톡방에서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맞게끔 또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시고요. 또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AS 저희가 봐드리겠습니다. 문의 주세요. 잡채님 화이팅이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돈다발 들고 좋아하는 무지님의 사연입니다. 센코웨어 4,812원에 20%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종목인데요. 아니 이게 하필이면 맥신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진짜 고민되는 종목입니다. 도와주세요 대표님 하셨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맥신 테마라서 산 게 아니라 예전부터 뭐 다른 이유로서 이걸 매수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하다가 그게 엮어버린 거예요, 전문가님. 이게 정말 이거 답답하죠, 이럴 때. 이게 약간 애매한 게 보통 상한가를 가면 그 다음에 더 오르거든요. 그쵸. 근데 상한가를 가고 나서 바로 빠져버려가지고 이거 대응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전에 엄청 고가에서 매수를 하셔갖고 거의 1년 넘게 가지고 가셨을 것 같아요. 4,812원이라고 하시니까 권리락을 맞고 나서 이제 엄청 고가에 매수를 하신 건데 지금 이 상한가 갔을 때 사실 저는 화요일날 바로 팔아라라고 말씀을 이제 올라갈 걸 기대하고 팔으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겠죠. 상한가가 주머니 나오면서 거의 이제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이 이후에 바로 이제 하한가 가까운 캔들이 나오고 오늘도 좀 이제 많이 빠졌죠. 9% 올랐지만 다시 윗꼬리 달리면서 아래로 음봉 마감을 하는 모습이다. 근데 원래 이런 거는 사실 오래 물렸으면 수익에 대한 욕심을 내기보다는 그냥 주식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4,800원이고 이제 고가가 5,600원까지 지켰잖아요. 그러면은 익절을 하면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결과론이고 이것도 지금 이제 왜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냐라고 말하면 제가 또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일단은 저는 이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기회가 한 번 정도 더 있을 것 같다. 기술적인 반등 정도가 한 번 정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은 이제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3,800원, 3,700원 이렇게 계속 빠지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3,600원 아래까지 빠진다 하면은 그냥 저는 비중이라도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1년, 2년 오래 가지고 계시던 종목들 한번 이제 테마 받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비슷하게 매수하셨던 이전에 뭐 2011년도, 21년도, 22년도에 매수하셨던 이 고가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보통 본전 오면 팔아요. 그래서 엄청난 매도세가 나오는데 이 매도세에 맞고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래 물린 종목들 가지고 가신 종목이 만약에 어떤 테마에 엮여서 주가가 이제 본전에 왔다. 그러면은 매도를 하시면서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는 점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주식 공부했다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3,800원, 3,600원 아래까지 빠지면 비중을 좀 축소하자라는 부분들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항상 손절 라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세 번째 다정다감님의 사연입니다. 한미반도체 들고 있습니다. 47,700원에 비중 10%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뭐 반도체 섹터는 사실은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나쁘진 않겠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단 뭐 삼성 북미 GPU 신규 고객사 확보에 관련주들도 들썩들썩했다고 하는데 이 종목만큼은 그래도 좀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라서 이분은 조금 더 뭐 들고 가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한미반도체는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랑도 흐름이 달라요. 보통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 차트를 이거 띄워놓은 거거든요. 이 종목은 이제 한미반도체 아니라 삼성전자인데 73,600원까지 찍고 나서 고가에서 지금 빠지고 있어요. 67,000원대까지 빠졌고 66,000원대까지도 내려오는 모습이 있다. 일단 7만 원이라는 심리적인 지지선 있죠. 7만 원이라는 간격대가 무너진 모습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흐름을 역행하면서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런 게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는데 한번 올라가고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횡보하고 올라가고 횡보하고 지금 올라가고 이게 어느 정도 움직이는 폭은 있지만 이 아래 이 전 저점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저는 이제 5만 원 정도, 21선이나 11선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5만 원 아래로 밀릴 것 같지 않은 흐름이긴 한데 웬만하면 5만 원 아래로 밀릴 때는 매도하시고 6만 원, 7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이 부분만 인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매매 동향을 봐도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바닥 구간부터 3월 달에 봤을 때 이제 16,000원이던 종목이 63,000원이고 시총도 5조가 되었으니까 1조짜리 종목이 5조가 됐다. 그러면 거의 한 4배, 5배 오른 건데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많이 올랐을 때는 누구나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5만 원 아래로 밀릴 때는 5만 1,500원 정도 제가 선 그어드렸는데 이 아래로 밀릴 때는 무조건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빠지면은 사실 손실 보고 매도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속쓰리잖아요. 내가 수익이었던 종목인데 손실 보고 매도한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6만 원대 이상, 7만 원대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차익 실현 꼭 하시는 게 좋다. 이 부분만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볼 때 좀 차익 실현하자는 뭐 처음과 끝까지 같은 맥락으로 또 얘기를 항상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힙합맨님의 사연입니다. 포스코 DX 34,000원, 비중 5%. 목표가 얼마나 잡는 게 좋은 걸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좀 더 봐도 괜찮은 거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보셨을 때는 눈높이 어느 정도까지 상향 조정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포스코 DX가 지금 보면은 아마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라는 이슈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급이 더 강하게 몰릴 수 있는 코스피 시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인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신 가격대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미 수익 중이신 거기 때문에 더 수익 확대되는 거 좀 노려보실 만하다 말씀드리고요. 종가상으로 고가를 돌파한 건 오늘이에요.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이 7월 26일도 종가로 마감한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종가로 마감한 37,500원이 제 고가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가는 매수세도 계속 나올 수 있다. 45,000원 이 부근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일단 저는 사실 전량 수익 실현을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어디가 꼭대기일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이 부분이 되게 조심스러워요. 항상 조심스럽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보통의 경우 이전 고점 영역까지 오면 이걸 돌파하고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7,500원부터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4만 원 이상 올라왔을 때는 저는 수익 실현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빠질 때는 그냥 매수가 아래로는 밀리지 않는 거 보시면서 약수익에서 그냥 챙기시고 나오시는 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요즘 종목들이 시장 내 수익을 길게 안 주거든요. 제 길게 안 준다는 게 하루에도 올라갔다가 꼬리가 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익 줄 때 바로바로 실현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떨어졌을 때 다시 매수하면 된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수익 많이 보셨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들 수익 날 때 그거 계속 보고 있다가 보면 나중에 떨어지거든요. 보고만 있지 마시고 이렇게 딱 수익 실현하는 그런 좀 현명한 판단도 많이 하셔서 다들 수익 실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경계 태세 속에서는 또 필요할 때 식량을 빨리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듯이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수익 줄 때 바로바로 좀 익절하자, 이익 실현하자라고 또 얘기해 주셨네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미천님의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금속 3,100원의 비중 40%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뭐 자동차 섹터나 오팡들이 좀 돌아와야 관련주들도 좋을 텐데 뭐 대형주부터 좀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개별적으로 봐야 되나요? 사실 이제 정의선 회장, 이제 체코 총리, 뭐 전기차 확대 논의 이런 얘기 있을 때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 미국 생산에 대한 부분도 나오면서 굉장히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전 자동차 부품주로 수익 많이 봤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가 지금 안 좋은 것도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매수하신 가격대 자체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3,100원이라고 하면 선을 하나 그어놨을 때 이 정도 가격대인 건데 그러면은 이 이전에 매수를 하셔서 이제 본전이 한번 왔다가 떨어진 거든 아니면 이 가격대에서 다시 8월 달에 초에 매수를 하셨던 거든 손실폭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거의 20% 이상 되는 폭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에 실적 위주로 가지가 않아요. 제가 이 부분도 또 계속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텐데 요즘 시장은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보다도 단기적으로 세력들이 던져주는 그 떡밥이라고 하는데 이제 재료 이런 부분들 초전도체 움직이고 맥신 움직이고 지금 올라가는 거 후시마 오염수테마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실적이 나와서 움직인다기보다는 기대감 그리고 이게 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욕심
그런 부분들로 주가가 많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동원금속이 올라올 때는 그 자동차 부품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은 떨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비중도 40%시면 작은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본전 회복한다 하시면 바로 전량 매도하시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2,000원 아래까지 빠지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000원 북은 좀 지지하는 거 기대해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2,000원 아래로 빠졌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때 노란톡방에서 저한테 이제 장중에 물어보셔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도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불 뿜는 튜브님 사연도 볼까요? 한임입니다. 4,898원에 비중 한 50% 정도. 몇 년 동안 이게 물을 타서 비중은 좀 커지고 있고 대응 방법에 도움을 좀 받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래요. 어쩌다 보니까 계속 비중이 커진 거예요. 원치 않게 비중이 커진 상황 속에서 뭐 일본의 후쿠시마 관련해서 테마주들 안에 닭고기 관련주들 좀 좋았잖아요, 오늘. 뭐 이거 뭐 훈풍 받아가지고 좀 그래도 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주식시장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딱 이제 그 본전이라는 가격이 있으면 이 세력들 뭐 하여튼 주식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CCTV가 달리는 것 같아요. 내 종목에 이제 CCTV가 달려있는지 딱 그 매수가 부근까지는 오는데 매수가를 넘기지는 않는 경우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많거든요. 네, 그쵸.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4,800원이라고 하면 고가예요. 엄청나게 고가고 2022년 기준으로 봐도 4월 27일 하루밖에 없었던 가격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물타기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쭉 돌려보면 엄청나게 오래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4,800원이라는 고가 라인에 매수할 기회조차도 근 한 4, 5년 사이에 3, 4거래일 정도밖에 없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는 이 가격까지 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4,000원은 넘길 것 같거든요. 최근 흐름을 봤을 때 3,800원, 4,000원은 넘길 것 같아서 그 부근 올라오면 이제 4,000원 부근 올라오면 일단은 비중 뭐 절반이라도 줄여 가시는 쪽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3,000원 아래 뭐 2,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50% 됐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마이너스 50% 이상 찍히는 그런 경험도 하셨을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리는 거. 그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을 쓰죠. 기회비용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어요. 제가 이래서 좀 이제 장기 투자 좀 물려있는 종목들 상담하는 거 조금 조심스럽고 어려워하기는 하는데 일단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4,800원이 너무 고가라는 점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4,000원 이상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절반 정도는 팔아가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테마가 이제 닭고기 쪽으로도 옮겨오면서 이제 수산물 대신에 닭고기 소비량이 늘지 않을까. 이것도 결국 기대감인 거거든요. 이게 결국 실적으로 이어지는 거는 또 3개월 걸리고 1년 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인지해 두시고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일단 4,000원 부근 오면 비중 줄이시는 쪽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0원 왔을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하자라는 전략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전문가님에 대한 공략주 수익률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미더머니 스탁 백승화 대표님의 히든 공략주 탑5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거인 비트로테크 두 번째 살펴볼까요? 8월 3일에 매수했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 살펴보면은 8월 16일에 12,500원까지도 껑충 뛰어올랐던 종목이었습니다. 42%대의 수익률을 당당하게 달성했고요. 앞타바이오 7월 중순쯤 얘기해 주셨던 종목 되겠는데요. 최근의 흐름이 좋다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 종가는 1,690원 형성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41%대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알맥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에 매수했던 이 종목인데요. 점차적으로 조금 우하향 곡선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앞으로도 좀 홀딩해도 괜찮은 건지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PHA라는 종목입니다. 고가 대비로는 7%, JW 신약은 지금 고가 대비로 6%대인데 바이오 섹터 관련해서 다른 또 업황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개별적인 모멘텀까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략주 수익률 하나씩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JW 신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또 테마주 장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다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JW 신약도 살짝 쿵 좀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그래도 뭐 차트적인 측면에서 막 무너지진 않아요. 제가 드린 매수가보다는 지금도 많이 올라있는 영역이긴 한데요. 저는 사실 JW 신약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들 드리는 거 거래량에 대한 부분과 장대 항목 이런 부분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장대 항목이라고 하면 이제 10% 이상 양봉이 나오는 것을 장대 항목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을 보고 8월 10일 공략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3,100원대 구간부터 계속해서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고가는 이제 3,290원인데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3,400원, 500원까지도 열려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조금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매수가보다는 약간 높긴 하지만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견해로 좀 보고 있고요. 웬만하면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산발적으로 계속 하나씩 튀는 종목들은 있거든요. 그 중에 이 종목도 튈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JW 신약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3,400원, 500원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매수가보다 좀 높기 때문에 여전히 좀 보셔도 괜찮다라고 또 얘기해 주셨고요. 이어지는 앞타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51% 수익률을 나타낸 종목입니다. 뭐 500억 투자 유치도 하고 바이오 환기에도 순항 중이기 때문에 나름 선방하고 있다라고 좀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앞타바이오는 일단 지금 당장은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서 40%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단 한번 매도하는 시점은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구간에 있다. 대신 이제 10%에서 20% 정도가 양봉이 나올 때 그때 매도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목요일 날 바로 그런 캔들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거래량도 많이 실렸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좀 아마 긴 기간 횡보를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제가 처음 추천드렸던 가격대부터 많이 올라온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나오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13,000원대에서 밀려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다.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위기가 있었는데 500억 투자 유치 받으면서 그 부분이 개선되었다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 좀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주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62,000원대까지도 올라갔던 종목이다. 62,000원대 하던 종목이 지금 1,600원. 이 사람들한테는, 이 고가에 매수한 사람들한테는 13,000원이든 1,600원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고가에 매수한 사람들이 많은 종목일수록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거리랑 실리고 들어오는 매수세가 있을 때 그 힘은 또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고, 제약바이오의 특성상 제가 드리는 말씀도 제약바이오는 이제 꿈과 기대감, 희망을 먹고 산다. 그런 부분들로 재료가 이제 불타기 시작할 때는 또 2배, 3배 올라가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도 뭐 긴 기간 행보는 있겠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20%, 30% 이상 수익 날 때는 무조건 지금 시장이 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7월, 6월 할 때처럼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면은 이런 말씀을 안 드릴 텐데 8월 달 1일부터 했을 때 950포인트부터 880포인트까지 거의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스닥 지수에 대한 흐름이 떨어지는 이런 시장 속에서는 수익 날 때는 반드시 챙기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낼 때는 좀 챙기자. 종목 상담에서도 같은 말 해주셨는데 진짜 시장 상황에서는 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네요. 자, 그럼 지난주에 추천주인 이고산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주일 만에 거의 뭐 3%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가 조금 더 큽니다, 전문가님. 근데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릴 때 이거는 딱 단기로만 보셔라. 이게 초전도체 테마였거든요. 초전도체 테마였는데 단기로만 보시고 그 이후에 주가가 바로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 목요일 날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새벽에 나온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거 불순물이다, 이거 초전도체 아니다, 이런 뉴스 나오고 나서 이구산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초전도체 테마들도 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종목에 비하면 이구산업은 좀 덜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바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를 웬만하면 하지 않는 쪽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주가는 지금 구간에서는 또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초전도체 테마 자체가 지금은 좀 많이 꺾여 있고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 구리 이런 부분을 많이 엮이면서 초전도체에 직접 수혜를 받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엮이는 부분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공략하는 거 좀 자제하시는 게 좋다. 웬만하면 지수가 떨어지는 거 다 확인하고 종목에 대한 흐름도 완전히 상승으로 돌릴 때 그때 매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드렸던 손절 라인도 반드시 참조하셔가지고 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테마주는 꼭 테마주대로만 대응을 하셔라. 이제 고가에 대한 수익률
높게 나온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웬만하면 이 종목은 지금은 매수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테마주는 테마주로 보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체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로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일에 얘기해 주셨고요. 42.05% 수익률을 당당히 달성했습니다. 꽤 많이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 뭐 핵융합에너지 관련해서 매수세가 좀 강렬하게 쏠렸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것도 수익 줄 때 먹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저 이제 수요일 날 이것도 네. 똑같은 테마, 쇼노츠 테마로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사실 저는 수요일 날 이후에 목요일 날 바로 아침에 이렇게 갭으로 빠질지는 사실 몰랐어요. 이제 목요일 날 그 새벽에 이제 미국 쪽에서 나왔던 그런 안 좋은 이슈들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한 가격대보다도 그래도 매수한 가격대 부근에 있는 그런 흐름인데 웬만하면 초도노체 테마는 지금은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엔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종목들도 지금 초도노체든 뭐 맥신이든 단기적인 반등 매수세는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봐요. 4% 5% 정도 반등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은 이제 단타로만 공략을 해볼 생각은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을 추세로 가져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 8월 16일 이후에 어느 정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고가 라인에서 수익 챙기시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 줄 때는 반드시 챙겨주시고 이후에 단타에 대한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참여 원하시면은 또 이제 참여해 주실 때 제가 단타에 대한 매수 맥점 자리 체크해드리면서 이 비치로테크도 지금 일단 초전도체에 마무리 되었다. 지금은 단타로만 보셔라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트로테크도 단기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알맥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에 얘기해 주셨고요. 12.56%의 고가 기준 수익률을 나타냈던 종목인데 매수가보다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종가가요, 전문가님. 지금 사실 저는 이제 93,000원, 94,000원 이상 올라가고 더 올라갈 것을 기대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완전 소외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어도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적으로 움직이는 자세가 아니고 지금은 테마 그리고 거래량 이런 좀 사람들의 매수세 심리 이런 부분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또 매수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12%, 뭐 20% 이렇게 양봉이 하나 나올 때 그걸 기준봉으로 매매하는 전략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매수 기준이 없다. 대신 한번 올라올 때 그 기준을 잡는 캔들을 보면서 매매하는 게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알맥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12% 정도 수익 나는 자리가 있기는 했는데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단타는 단타로만 대응하시는 게 좋다. 최근에 시장이 이제 수익을 길게 주지 않고 수익을 토해내는 강세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서 일단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것들은 꼭 좀 챙겨주셔서 다들 좀 아픈 계좌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 또 전략들도 현명하게 세우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럴 때 백승화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 저희가 제공해 드릴 거고요. 공략주 계속 힌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 쉬운데 알겠다 하시면 종목명을 바로 노란톡방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아까 나오셨죠? 또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216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꿈을 지키는 시큐리티가 첫 번째 공략주 힌트였다면 두 번째 힌트도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 기업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양자 암호 관련 기술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암호화폐 관련주로도 많이 엮였었던 종목입니다.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 뭐 이런 부분, 암호화폐 이런 부분 이슈 있을 때도 많이 엮였었던 종목인데 꿈을 지키는 기업이다. 드림, 꿈이죠. 그리고 시큐리티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종목에 대한 힌트를 1번으로 드릴 때 이제 종목명에 대한 힌트를 직접적으로 하나 드리고 2번, 3번은 이제 기업에 대한 실적, 기업 내용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양자암호 관련 기술 보유 기업으로 최근에 주가가 이제 양자암호, 양자 컴퓨터 이쪽으로 엮이면서 이 부분이 부각이 되고 올라오고 있다. 근데 오늘 좀 굉장히 또 상승이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이 종목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한번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암호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아시는 분들은요. 바로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해서 2216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략주 정답은요. 저희가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공략주 계속해서 여러분들 힌트 드리고 있는데요. 6글자 기업이고요. 꿈을 지키는 시큐리티가 첫 번째 힌트였다면 두 번째 힌트는 또 두 번째로 양자 암호 관련 기술 보유 기업입니다. 그럼 세 번째 힌트도 좀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힌트를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재무제표 잠깐만 이것들 재무제표. 띄워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부분도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보안 관련주들 중에 재무 부실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실적이 나오면서 꾸준하게 성장까지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아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꼭 정답 적어주시면 이제 상품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 한번 아시는 분들 매매해보시면서 다들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가져왔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서 정답 아시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답은 과연 무엇일지 시청자분들의 또 의견들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철님은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님은 드림 시큐리티요. 우리 다정다가님과 꼼준님도 드림 시큐리티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른 분들은 다 감사합니다. 드림 시큐리티. 우리 잡채님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많은 분들이 드림 시큐리티를 얘기를 하고 계셔서요. 신재벌님께서도 다 얘기를 하고 계셔서 이거는 정말 정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의 집단 지성의 힘 맞았나요? 네, 드림 시큐리티 사실 1번 힌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못 맞히기 없죠. 어려운 네. 그런 기업이었는데요. 꿈을 지키는 이제 시큐리티 기업이다라는 이제 드림 시큐리티 기업입니다. 드림 시큐리티도 양자암호 관련주,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25% 가까운 강세가 나왔고 27%까지 이제 상한가까지는 못 갔어요. 상한가까지는 못 가는데 상한가 간 종목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게 상한가 간 종목들을 보면 재무가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제가 3번 힌트로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일 뿐만 아니라 실적도 좋고 저평가되어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1,900억대 나오는데요. 매출액이 2,000억대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0% 이상. 전환이 되는 부분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체크해 봤을 때 아마 주가가 지금 구간에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과거에 6,200원까지도 올라갔었던 그런 이력이 있었다.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양자암호 관련주로 엮이면서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하는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단기적인 매수세 그리고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거래량 있는 캔들들까지 확인했을 때 아마 드림 시큐리티가 차기 대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림 시큐리티 방송 추천주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 자세한 전략들은 이따가 있을 9시 공개 방송에서 또 손절가 익절가 말씀드리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 드림 시큐리티 매매해 보시면서 다들 수익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저도 최근에 시장이 사실 좋지 못했잖아요. 수익 내기가 쉬운 시장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저 역시 이제 손절이나 익전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잡고 단타 종목들 위주로만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다들 인지하셔가지고 꼭 장기 투자에서 물렸다, 손실 커지고 있다 이런 좀 피해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찢으시는 것 같죠. 이렇게 또 마음까지 여러분들 토닥토닥 해주시는 우리 백승호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원래도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이 가격 전략도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바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2221-6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온라인 무료 방송은 저희 방송 끝나고 밤 9시에 바로 시작이 됩니다. 테마주 장세에서 흔들릴 때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지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뭐 조금 힌트는 없을까요? 일단 시장이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비중 관리라고 비중 제일 생각해요.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어떤 정도의 금액을 담그는 게 맞나. 제가 가진 돈을 큰 돈을 담글 만한 종목이 있고 작은 종목을 담글 만한 종목이 있고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 시장의 흐름이 있는데 지금 시장은 사실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게 느껴지는 흐름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마음고생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져가야 되는 지금은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지금 단타 종목들 들어갈 때는 딱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은 하지 마셔라.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 대세는 바뀐다. 순환하는 템의 장세 속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현명한 투자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따가 있을 9시 강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온라인 무료 방송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라인업도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나오실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내일은 시장에 순응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주식은 인문학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투자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